내가 초등학교 5학년쯤이었을 때 할머니 댁에 놀러 갔을 때 겪었던 이야기야. 그때 나는 여름방학이면 할머니 댁에서 몇 주씩 머무는 게 일상이었고 그 동네 아이들과도 방학 동안 친하게 지냈어. 그때에도 친구들과의 재회에 들떠서 평소처럼 아침부터 밤까지 뛰어놀며 시간을 보냈어. 우리들의 놀이터는 할머니 댁 뒤에 있는 조금 낮은 산이었고 늘 그곳에서 함께 뛰어놀았지. 그날도 나는 친구와 산에서 놀고 있었어. 한참을 놀다가 점심시간이 되어서 일단 집에 돌아가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산 중턱에 있는 신사에서 만나 다시 놀기로 하였지. 나는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허겁지겁 먹어치우고 약속을 잡은 신사로 서둘러 길을 떠났어. 신사를 향해 열심히 산길을 올라가던 도중 작은 짐승이 다닐 만한 작은 길 같은 게 내 눈에 띄었어. 산비탈 쪽에서 수직으로 쭉 뻗은 길이 일직선으로 신사 쪽으로 이어져 있었고 나는 혹시 지름길인가 싶어서 그 길을 따라 가보기로 마음먹었지. 좁은 길을 따라가도 신사는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 평소에 다니던 길로 갔다면 벌써 신사에 도착했을 만큼 꽤나 먼 거리를 걸었는데도 말이야. 약간 불안해진 나는 뛰어가듯 그 길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길은 정말 끝없이 이어졌고 몸도 마음도 지친 나는 거의 울 지경이 되었지.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한참을 더 걷다 보니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 분명 나와 친구들이 물놀이를 하던 개울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드디어 아는 곳으로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에 나는 빠른 걸음으로 걸었어. 얼마 뒤 그 끝없던 길이 끝나고 드디어 개울이 나왔지만 그곳은 생전 처음 보는 낯선 곳이었어. 드디어 이 공포에서 벗어날 거라는 나의 작은 희망이 무너지자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 한참 동안 훌쩍이며 울고 있는데 문득 개울 건너편에서 여자가 서 있는 걸 보고 말았어. 얼굴은 제대로 기억나지 않지만 피부가 투명할 정도로 하얗고 아주 예쁜 사람이었다는 것은 지금도 기억이 나. 그 모습을 보자마자 나는 그 여자를 향해 달려갔어. 누군지도 몰랐지만 이 막막한 곳에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무언가 안심을 느꼈던 것일까. 하지만 그 사람은 유유히 개울 너머 산 깊은 곳으로 살살 걸어가 버렸어. 분명 살살 걷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무리 뛰어도 잡을 수가 없었고 내가 아무리 불러도 멈춰주지 않았어. 나는 홀로 남겨지는 게 싫다는 생각에 그저 그 여자의 등을 보며 열심히 쫓아갔지. 그러다 보니 사방이 나무로 막혀있던 길이 탁 트이면서 작은 마을이 내 눈에 보이더라. 사람 한 명이 보이지 않는 폐허가 된 마을. 건물은 군데군데 무너져 있고 사람이 살았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버려진 마을 같았어. 그 여자는 그 마을 입구에 서서 내가 따라오고 있는 걸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 나는 그 여자에게 달려가 다리에 매달렸어. 엉엉 울면서 왜 나를 두고 갔냐고 그 여자에게 따지듯이 물었어. 그 여자는 그저 환하게 웃으며 울고 있는 내 머리를 조심스레 쓰다듬어 주었어. 그렇게 한참을 울고 정신을 차려보니 주변은 이미 어두워져 있더라. 나는 어느샌가 폐가 중 하나 집안에 있는 것 같았어. 내 눈앞에는 여자의 얼굴. 나는 그녀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나 봐. 나 자고 있었어? 여자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 여자는 내 머리를 여러 번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어. 나는 그 여자에게 몸을 맡기고 너무나도 행복한 기분에 젖어 있었어. 이 사람과 계속 함께 있고 싶다는 편안함. 알 수 없는 행복함이 내 몸을 따스하게 감싸주었어. 그렇게 시간이 지난 뒤 얼마 후 그 여자의 얼굴이 점점 괴로워 보이는 걸 알아차렸어. 다리가 저린 건가 싶었는데 갑자기 내 머리에 올려져 있던 여자의 팔이 쑥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어. 깜짝 놀라 화들짝 몸을 일으키자 다시 본 여자의 얼굴은 아까까지 아름답던 여자의 얼굴이 아니더라. 온몸에 벌레가 들끓고 있었어. 구더기부터 팔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다리 많은 것들까지. 나는 비명을 내지르며 힘껏 배가를 뛰쳐나왔어. 집안에서는 뼈가 뒤틀리는 듯한 기기기 거리는 소리와 함께 웃음인지 울음인지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왔어. 나는 그대로 마을을 뛰쳐나갔지. 내가 도망치는 내내 등 뒤에서 나를 쫓는 듯한 발자국 소리와 기다려달라 소리치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 내 뒤통수가 욱신욱신거리는 이상한 느낌도 들었지. 내가 그곳을 어떻게 벗어났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아.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아까 전 내가 걸어갔던 그 작은 길을 거꾸로 내려가고 있었어. 조금 더 걸어가니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던 그 신사가 나오더라. 엄청 오랫동안 그 마을에 갇혀 있어서 분명 밤이라고 생각했는데 신사 하늘은 아직 저녁이었어. 친구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간 것 같았고 나도 그대로 평소 다니던 길을 통해 집으로 돌아갔지. 집으로 돌아가 마당을 쓸고 계신 할아버지에게 눈물을 흘리며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갑자기 할아버지가 호통을 치셨어. 평소 온화하던 할아버지의 갑작스러운 호통에 깜짝 놀라 당황하고 있는데 할아버지는 집안에 있던 할머니를 향해 임자, 큰일 났구만. 이놈이가 모리님에게 홀렸다. 라고 외치셨어. 허둥지둥 집안에서 할머니가 뛰쳐나왔고 나는 가위를 챙겨오신 할아버지에게 머리카락을 모두 잘려 삭발을 당했지. 울면서 싫다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가만히 있으라 소리치셨어. 머리를 다 자르고 난 후 할머니가 내 몸 구석구석 소금을 뿌려주고 나서야 나는 겨우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 그리고 다시는 혼자 산길에 들어가지 말라 엄한 구중을 한참 들어야만 했지. 그 후로 나는 한동안 그 여자의 모습과 그 슬픈 목소리를 잊을 수 없었고, 그날 그 손길을 뿌리치고 도망친 일에 대해 사과하고 싶었지만 할아버지가 무서워 결국 다시 홀로 산에 가지는 않았어. 친구들과 함께 올라갈 때에는 그 작은 길은 찾아볼 수 없었지. 이게 내 어릴 적 추억이야. 커서 듣기로는 산에 홀리면 뒷머리를 잡아당겨 데려가기 때문에 모리님을 만난 아이들은 반드시 머리를 빡빡 밀어버려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더라. 만약 그대로 두면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져 시체조차 찾을 수 없게 된대. 참고로 우리 엄마는 내가 그 일을 겪기 2년 전쯤 돌아가셨어. 내가 본 그 여자와는 전혀 닮으시지 않았지만 나는 대체 왜 그 여자에게서 엄마에게 느꼈던 편안함을 느꼈던 걸까? 나는 대체 왜 엄마를 만난 듯한 행복함을 느꼈던 것일까?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어. 그게 산에 홀린다는 의미일까? 나중에 몇 년 정도 지나 고등학생 때쯤 그 산에 다시 홀로 올랐을 때 그 작은 길이 다시 눈에 들어오더라. 하지만 길을 따라 올라가 보니 그저 신사가 나올 뿐 내가 찾아갔던 마을로는 향할 수가 없었어. 신사 뒤쪽으로 출입 금지된 길도 올라가 봤지만 빈터가 나올 뿐이었고, 이제 다시는 그 여자를 만날 수 없겠구나 생각이 들고 나니 마음 한켠이 아려오더라. 그날 내 머리를 빡빡 밀었던 할아버지가 어딘가 살짝 미워지기도 했고, 아마 내가 그때 정말 제대로 홀려서 이렇게 후유증이 남아있는 거겠지. 아마도 난 이 기억을 영원히 잊지 못할 거야. 그 여자, 그 느낌, 그 행복함. 그래, 모리님을 말이야.